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문현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호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은 수시 교과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의대를 간다는 건 자연계열이잖아요.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 이러면 국어가 좀 약할 거다. 그러니까 옛날 통념이 있는데 은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어 성적이 옛날부터 어땠나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와서 봤던 학력평가에서 그때 100점을 받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1등급, 2등급을 진동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내신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3등급도 한번 받았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서 항상 꾸준하게 최상위권이었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탕을 이렇게 받아서 한번 풀어보고 뭔가 계속 바탕을 구입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 은호 학생한테 바탕이 어필을 한 건가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탕을 처음 딱 풀어서 그걸 했을 때 그걸 다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거 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뭐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스타일이 꽤나 유사하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바탕을 계속해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바탕의 장점, 이건 진짜 장점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바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국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해설 강의를 들어봐도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기출이든 뭐 사설이든 있기 마련인데 특히 전 평가원 독서 지문에서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설들에 비해서 바탕 또한 평가원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평가원만큼 독서 지문에서 그런 아무리 봐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선지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바탕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 바탕에 있는 비문학 독서는 좀 글이 어려워. 이런 의견들 좀 많더라고요. 그런 바탕에 조금 난도 있는 지문이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작년 수능이 이거에 약간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서 브레튼 우드 지문이나 차량 카메라 지문 같은 거에서 짧고 엄청나게 난이도 높고 밀도 높은 문장들을 밀집해서 출제를 함으로써 충격을 줬죠, 애들한테. 그걸로 시작해서 뭐 바탕도 그렇고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모의고사들이 첫 번째 가나 지문 그거 4번에서 9번까지 있는 거 그걸 빼고는 밀도 높고 난이도 높은 지문을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바탕도 그런 기조에 충실히 따라가고 있고 그런 지문에서 각각 밀도 높은 문장들 중에서 그중 유기성도 충분히 평가만큼 따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 선지로 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그런 현재 출제되고 있는 기조에 맞춰서 잘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모의고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탕에서는 주로 바탕 모의고사만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해봤나요? 바탕 모의고사랑 바탕 공통 모의고사 그 두 개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뭐 나오는 대로 그 시기에 맞춰 풀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했나요? 저는 그렇게 풀진 않았고요. 사실 국어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거는 9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딱히 나오자마자 바로 풀고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아까 바탕 모의고사랑 공통과목 모의고사 두 개 풀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모의고사는 주로 구모 이후에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바탕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까지 다 있는 수능이랑 똑같은 체제의 모의고사고 공통과목 모의고사는 공통과목만 있는 모의고사인데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차이 없이 그냥 구모 이후에 다 몰아서 풀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공통과목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 재고 풀었던 적도 있지만 모의고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독서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아예 차라리 주간지 형식으로 그걸 쪼개서 푸는 것도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도 좀 풀었고 공통과목 모의고사 식으로도 풀었던 것 같아요. 좀 그걸 혼용했어요. 그걸. 막상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교재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 혹은 어떤 팁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국어를 입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는 김동호 선생님 걸 들었었는데 그걸 선택하는 기준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처음 시작하는 처음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방식이 꽤나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어는 정말 맛보기 강의를 하나씩 전부 들어보면서 그 일타 강사의 뭐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다 들어보시면서 어떤 강사가 내가 가장 체화시키기 쉬울까, 내가 가장 풀이에 적용시키기 쉬울까를 직접 들어보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에서 특히 주간지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주간지의 경우에는 이걸로 내가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을 꿰뚫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간지를 푸시기보다는 주간지를 통해서 일정한 감각 유지라고 많이들 하죠. 일정한 국어의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너무 고난이도가 아니고 너무 쉽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난이도의 주간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바탕이 잘 맞았지만 뭐 학생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요즘 1회분 정도는 예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씩 체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비문학 독서에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하나씩 풀어주셨거든요. 윤호 학생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국어는 많이 푸는 거는 자신의 역량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제들을 풀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독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기 시작하면은 글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조 독해를 먼저 글을 읽기 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글을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하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의 글을 읽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글을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해도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점점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면서 풀 수 있는 국어 문제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장 지금 내가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에 압박을 받지 마시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풀 수 있는지를 일단 처음에 파악을 하시고 그걸 점차 늘려가시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대학생이 되실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의대를 지망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반도체 쪽을 기술 공부하기 원했었는데 그때 제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도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기술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돈 많이 버는 것도 기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사회에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